투자 혹은 투기 심리가 그동안 너무 극에 달해 있었죠. 투자 투기 시점에 가장 시발점이 된 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동산이 1순위죠. 그리고 주식, 코인, 기타 별의별 거 다 들어가는데 부동산은 왜 투기 수요가 늘었느냐 라고 생각하면은 집값이 한번 빠졌고 그 전에 집값이 떴던 이유, 자 미국이랑 똑같았죠. 일단은 닷컴 버블 붕괴로 갈 곳 없는 유동성이 많이 생겼고 플러스 당시 저금리,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동산을 띄워주는 추세였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뛰기 전에 거품이 많이 꼈어요. 그때 이 거품이 많이 낀 이유는 뭐예요? 과잉 수요 때문이었죠.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데 공급의 절대량이 적다고 해서 공급 부족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실수요들이 거주할 만한 공급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수요가 투기 심리가 많아서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대적인 공급 부족,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공급 부족인 것처럼 말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과잉 수요는 왜 생긴 거예요? 실수요 플러스 여기에 투기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기 심리가 한번 잡혔어요.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꼈다 빠지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 걸 봤죠. 그리고 그 뒤로 돈을 많이 풀어도 통화 승수가 뚝 떨어지는 걸 봤죠. 그러면 다시 그거를 미친 듯이 풀면 안 되는데 미친 짓을 했죠. 세계적으로 바젤3를 하는데 초이노믹스를 했더라. 그 다음에 투기성 짙은 재건축 아파트를 위주로 규제를 풀었더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가장 먼저 거품이 쌓였죠. 그리고 코인 거품은 왜 생긴 거예요? 2017년 말 엄청난 거품이었는데 그때 못한 사람들 이번에 다시 오르니까 이번에는 후회하지 말아야지 하고 엄청나게 많이 탔죠. 그리고 주식은 언제 많이 됐어요? 코로나. 주식이 급락하고 나서 여기 올라갈 때 이 시기에 엄청나게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이 들어왔죠. 살림살이가 나아졌냐? 기업들이. 아니죠. 뭐 잘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기업별로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줄고 있어요. 왜? 그만큼 불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별의별 거에 다 들어간다.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 인식을 심어줘서 그런데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냐? 바보 멍청이일 때도 있고 아니면 똑똑한 사람일 때도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거품이 빠지는 시기다. 이럴 땐 현금 보유를 늘리죠. 당연히. 그리고 거품이 끼는 시기다.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줬더라. 그러면서 가장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오른다 하면서 화폐가치 하락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근데 실물가치는 하락 안 해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되죠. 주식은 기업 실적에 따라 당연히 달리는 거고 코인 같은 경우는 그냥 유동성 지표였을 뿐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풀면 뜨는 거고 조이면 빠지는 거다. 근데 화폐 가치는 하락하면서 실물 가치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요? 나중에 진짜 기득권들은 현금 보유량을 늘려야 할 시기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죠. 그 시기에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대표적으로 라이트하우스는 2019년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했는데 계속 오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2019년 당시의 포지션이 어땠냐. 201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했어요. 급격히 했죠. 그리고 2017년에 양적 긴축 들어갔었죠.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반응이 조금 늦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미국은 거의 2006년부터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거의 터졌죠. 그 뒤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2018년 11월부터 부동산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될 시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코로나 터졌어요. 이걸로 금리 인하 일시적으로 했죠. 미중 무역전쟁도 오래 못 갈 거예요. 하이먼 민스키 모형 이야기 했었죠.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빠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저금리 돼서 올라간 거죠. 이 거품은 진짜 위험하죠. 왜? 코로나 언제 끝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때는 다 팔고 처분하고 빠진 건데, 그래서 시중 부동 자금을 보면요, 비싸게 팔고 처분하고 시중 부동 자금이 쭉 늘어난다. 그리고 회색 코뿔소라는 표현을 쓰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영끌 패닉바잉 유도해서 영끌 패닉바잉 한 사람들 얼마나 망했냐. 그런데도 지금 맨날 파이어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부추겼죠. 특히 작년, 재작년 코로나 이후 그때 들어간 사람들 초보로 공부도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 다 망했죠. 진짜 돈 번 사람들한테 먹잇감 됐죠. 근데도 세대 나눠서 MZ세대는 이래야 된다, MZ세대는 똑똑하다, 현명하다 하면서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정론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보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MZ세대는 지금 묶인 거예요. 월급으로는 희망 없다. 주식 비트코인이 다, 비트코인은 말도 안 되는 투기성 상품이고 주식 같은 경우는요 때가 있는 거죠. 지금처럼 미친 투기 심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 버핏은 왜 부자가 될게요? 운때 잘 타서요. 많은 분석과 일희일비하지 않은 장기적인 안목. 닷컴 버블 때 돈 번 사람들 많아요. 근데 버핏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언제 빠질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물론 투자를 해야 되죠. 재테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하느냐. 21년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어요. 왜? 코로나는 어느 정도 된지 1년 정도 갔고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미 금리 인상 압박은 슬슬 들어오고 있었고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고 미국에서 당연히 금리 올라가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때 들어가라 라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 많이 꼈을 때. 비투만 그랬어요? 부동산은 더 심했죠. 패닉 바잉이 아니라 스마트 바잉이래요. 청년층들은 합리적으로 중장년층들 혹은 노년층들은 멍청한 것처럼 만들어놨죠. 근데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당해요. 왜? 이등병이 딱 군대 갔을 때 보면 병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일해보면은 병장이 잘해요? 이등병이 잘해요? 이등병 군기 바짝 들어가지고 대기기간 끝나고 한 달 정도 빡세게 일했는데 보니까 병장이 계속 놀고 있어. 아 그럼 내가 한 달 정도 일했으니까 내가 훨씬 더 일 잘하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시켜보면 병장이 훨씬 더 잘하죠. 왜? 그만큼 경험이 많았으니까. 뭐라도 걸고 대결해봐요. 병장이 발라버리지. 하다못해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아니 나는 현역 군인인데 이등병 1병 내가 더 잘하겠지. 예비군들한테 휴식시간 보장, 조기 퇴소 이런 거 시킨다고 해봐요. 똘똘 뭉쳐가지고 군인들 발라버릴 때 많죠. 그만큼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등병이 내가 병장보다 일 잘해 라고 생각하도록 자꾸 언론에서 부추긴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코인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띄우고 있어요. 최고의 90% 끝났다. 가격 더 오를까? 왜 올라요? 기술성이 커지고 하면서 상승할 것.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한번 쭉 떨어졌죠. 오늘 조금 다시 올라갔는데 얼마 전에 뚝 떨어졌죠.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각종 비용이 올라가는 짜장면 값이 올라가는데 짜장면은요 계속 만들어도 계속 소비가 되죠. 근데 집은요 사람이 100만 명이 있어요. 100만 채를 지었어요. 100만 한 채 되는 순간부터 얘는 잉여 자원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집은 점점 두고 있을수록 감가상각이 되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죠. 그런데도 항상 저런 이야기를 하죠. 뭐 다 오르는데 결국은 우상향. 그런데 일단 이 논리대로 집값이 우상향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개폭락 여기까지 떨어져라 100원 주택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폭락론자가 아니라 우린 정상화론자다. 장기적 우상향이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올라갔냐? 그럼 당연히 이만큼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때 집값 떨어진 적 없다. 금리 인상하면 집값이 바로 떨어진다가 아니라 이 정도 임계점이 있어요. 근데 금리 인상이 되면은 부담이 이 밑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직 수요가 있으니까 더 산다. 그런데 이게 부담의 한계선이라고 하면은 금리 인상이 되면 될수록 이 한계선에 가까워지죠. 이거 넘어가는 순간부터 떨어진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여러 차례 올린 다음에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2017년 한 차례, 2018년 한 차례 올리니까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한 3차례 올리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 침체됐죠. 그런데 지금은 더 올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멍충한 팔푼이들아 니들이 개뿔도 모르는 거다. IMF 말고 금리 인상이 집값 떨어진 적 한 번도 없어요? 2008년에 안 떨어졌고 2018년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간과하고 있는 점 집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 이유 이때는 경제 성장기죠. 지금은 다르다. 사람이 있어요. 유년기에 쑥쑥 크고 청소년기에 쑥쑥 크죠. 1차 성징 2차 성징 하면서.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때 한 30cm 커서 170 됐어. 그러면은 대학교 4년 동안에 한 40cm 더 클 거고 30대 돼서도 매년 10cm씩 커가지고 8m, 9m가 되는 거인이 돼야지 10m 돼야지 막 이래요? 성장기 때는 쑥쑥 크는 거고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장기 때 집값이 계속 올랐고 엄청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도 계속 오를 것이다. 왜 그때랑 비교를 하느냐? 시기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까지 가요? 주식 망하고 코인 망하고 부동산 안 팔리니까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리셋. 되팔렘이죠, 되팔렘. 부동산이랑 똑같죠? 먼저 가서 독점한 다음에 비싸게 파는 거. 한정판을 파는 거는 거기서 만든 건데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엄청난 차익을 남겨먹죠. 저게 무슨 테크예요. 남들의 기회를 가로채는 거고 본인은 쓰지도 않을 거. 예전에 뭐가 심했어요? 마스크. 남들 생명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 질병 사태로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거 가지고 내가 돈 벌겠다. 쓰레기들이죠. 이 쓰레기들이 투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물론 모든 MZ세대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홍이 김선달이래요. 홍이 김선달이 한 짓거리가 뭔데? 되게 현명한 사람처럼 이야기하지만 독점꾼이고 사기꾼이에요. 포켓몬빵. 한참 옛날에 순풍상부인가에서도 나왔더라, 포켓몬빵. 이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전에 허니버터칩 이런 것처럼. 미친 짓 아니에요? 저거 가지고 지금 리셀러 하고 있고 저거 웃돈 주고 사는 사람들,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 물론 애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매국노죠. 노제팬 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일본에서 지금 풀어줬어요? 뭐 예쁘다고 저거를 비싸게 사주고 있어요.
김치맨빵이라면 모를까. 욕심과 두려움 사이에 감각이 흐려졌다. 왜 감각이 흐려졌을까요? 특히 지금 2030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역사적인 저금리 그리고 역사적인 자산 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시장이 이런 것처럼 느껴진다. 들은 거랑 체험하는 건 다른데 체험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시장만 보이더라. 그러니까 조금 떨어졌을 때도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는 거죠. 특히 코인 같은 경우 다시 오를 거야. 부동산 같은 경우 거래량 박살났는데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 팔순이더라.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작년 상반기까지. 언제부터 사실 줄었어요? 21년 8월부터. 이때 금리 인상 시작 플러스 대출 규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대출 규제 다 풀어준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4달째 가계대출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하게 투기해서 그 폐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왜 자꾸 저렇게 할까? 경제 무너지고요. 누가 돈 벌어요? 결국에는 물론 번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잃은 사람들 쏟아져 나올 거고요. 그동안에 누가 돈 버는 거예요? 건설사들, 증권사들. 그 다음에 연봉 100억 원 누구예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좋아하고서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네. 암호화폐 거래소 100억씩 벌고 있어요. 일단은 투자, 그 다음에 뭐 투기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 같은 경우는 진짜 성장 가치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유동성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 똑같은 집인데 집이 막 발전하는 거 아닌데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 근데 투기 같은 경우 사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걸로 수익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나라 경제 망치는 짓이죠.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억제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강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부추기기 위해서 규제가 잘못됐고 임대차 3법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저금리로 인한 폐해를 규제와 임대차 3법으로 어느 정도 억제했을 뿐이고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항상 공부하셔야 되죠. 요거 한탕주의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특히 투자 투기 모두 다 도박처럼 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때는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한번 도박처럼 빠져가지고 계속 올라갈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딸 것 같은데 그게 인생 좀먹는 거다. 무조건 논리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공부를 해라. 어떨 때 올라가고 어떨 때 떨어지고 어떤 시기가 정말 위험한지를. 그리고 지금 빚내서 투기한 사람들 빨리 자산 포지션 바꾸지 않으면 금방 망한다.